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1부 시작합니다. 꿈과 현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꿈속에서 깨어있기. 이 장에서 우리는 보호구역 감시원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에 좀 더 다가갈 것이다. 그 수수께끼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수수께끼의 힌트 중 하나가 꿈이라는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과 꿈으로 보낸다. 이 경계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직도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 대한 과학 연구는 거의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철학적 해석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어떤 이는 꿈이 순전히 환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름 아닌 꿈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옳은가? 트랜서핑 모델의 틀 안에서 보면 그 어느 쪽도 옳지 않다. 하지만 너무 앞질러 가지는 말기로 하자. 성인이라면 꿈을 기억해낼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의 마음은 꿈을 휴식을 취할 때 일어나는 모종의 메커니즘에 의한 환영으로 인식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 설명에 만족한다. 4살 전까지의 아이들이 꿈과 깨어있는 현실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꿈도 삶 속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곳과 동일한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 나이에는 아무고 겁에 질린 채 깨어난 아이는 괴물이 아직도 방 안에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고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철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꿈은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점차 익숙해진다. 우리의 마음은 입력되는 모든 새로운 정보에 추상적인 이름표를 붙임으로써 그것을 범주화하고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해낸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라,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시키는 데는 4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든 유일한 생각이다. 우리는 4살 이전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꿈에서 깨었을 때 마음이 그것을 당혹스러운 경험의 기억도 없다. 하지만 지금도 날마다 의식의 연결이 끊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게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고 난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판적인 눈으로 살펴보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서도 우리는 꿈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처럼 보였다는 사실에 놀란다. 꿈이라는 가상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감쪽같이 꾸며진다. 꿈속에서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예사롭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떤 일이라도 설명을 찾아내는 습관적인 마음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이한 것을 발견하거나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얼마든지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식이 깨어있을 때마저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실제 현실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통제 소나기를 미꾸라지처럼 항상 빠져나가 버리는 하나의 의문이 있다. 그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꿈의 함정에 빠져드는 이유이다. 하지만 때로 운이 좋을 때는 기저귀로 나서 잠자는 중에도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 있다. 이것은 되게 정말 믿기 힘든 것을 꿈꾸거나 너무 괴로운 악몽에 시달릴 때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은 통제를 꼴 되찾아 대응할 방법을 생각한다. 이럴 때 무의식적인 꿈, 의식적인 꿈으로 소위 자각몽이다. 자각몽 속에서는 꿈꾸는 사람은 그 가상현실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모두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처음이라면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당신도 해보고 싶지 않은가? 의도적으로 자각몽 꾸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마음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자각몽 꿔보기를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 훈련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목표 지향적인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 위의 질문을 자신에게 최소한 10번은 던져야 한다. 내면에 지켜보는 자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다. 다음 질문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하라. 너 지금 자고 있니? 깨어 있니?
당신은 이 질문에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건성으로 하는 의례적인 짓이 아니라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된다. 자신을 깨워서 주변을 살펴보고 상황을 판단하게 알아가는 모든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뭔가 미심쩍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결심만 굳건하다면 당신은 꿈속에서도 깨어있게 될 것이다. 곧 깨닫게 되겠지만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는 것도 많은 일은 아니다. 당신은 그냥 까먹고 지나가 볼 것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자각몽을 꾸거나 말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만 한다.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자작몽이 며칠 안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몇 달 후에나 찾아올 것이다. 괴종 시계가 있다면 아주 유용하다. 4시간 동안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당신은 지켜보는 자에게 주의를 돌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잠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를 물어본다. 시계 소리를 당신의 의식을 수시로 깨워주는 일종의 경구음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 종의 시계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습관적으로 지켜보는 자를 찔러 깨우고 그는 또 당신의 마음을 깨워놓을 것이다. 여기까지 리얼리티 트랜서핑 2건 1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